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신천지 신도 명단을 정부로부터 확보해서 어젯밤부터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600여 명 중에 35명은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였고 이 중에 39명은 소재 불명 상태입니다.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에 공무원 40여 명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제주도는 전담 조사반을 불러 조사 방법과 요령,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이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게 전화응답이 안 된다, 그 문진표에다가 몇 시에 통화했는데 답변이 없다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제주에 살고 있거나 체류 중인 신천지 신도는 모두 646명.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는 신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조치한 뒤 자택에서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증상이 없는 신도들도 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혐오가 아닌 도민과 공동체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으셔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 조치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확인된 신천지 시설 7곳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황. 제주도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신도들에 대해서는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는 지난 22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최근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전 지역 확진자 역시 잠복기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제부터 합동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해안동에 합동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입도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시생활시설은 190여실로 현재 중국인 유학생 5명이 입실한 상태이며 제주도는 제주공항을 통해 입도한 유학생을 별도 차량을 이용해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진단검사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증가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보건소에도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운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상담하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하려고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순 문의부터 진단검사를 요청하는 경우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주시 보건소를 다녀간 시민은 하루에만 50명이 넘습니다. 연락 이런 건 없고 그냥 내가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검사 수요는 느는데 24시간 3교대로 간호사 한 명이 맞다 보니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상황. 폐렴 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엑스레이도 없어 감염이 의심되면 도내 병원 7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로 환자를 다시 보내야 합니다. 제주도는 보건소 6곳에 이동형 엑스레이를 보급하고 확진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도 할 수 있도록 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 보건소의 경우에는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 검체 채취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 검사 기간 확대도 시급합니다. 제주 지역 확진 검사 수가 하루 평균 10건에서 70여 건으로 늘었지만 검사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3곳뿐. PCR 장비를 하려면 구입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구입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24시간 검사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 다른 인력이 많아가지고 부담이 돼서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퇴직한 간호직 공무원 등 의료진 10여 명을 보건소에 투입하고 제주도 산하 연구원 4명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급증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제주 지역 자가격리 인원을 170명에서 143명으로 수정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소를 통해 접수받은 인원은 170명이지만 이 가운데 27명은 도에 주소지를 둔 자가격리자로 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관리 주체를 지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인원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명으로 지난 2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 후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를 김항섭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장성철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하면서 자원의 배분을 하는 일이 정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할 거냐, 시장 경제에 맡길 거냐, 또 그런 경우에 어떤 수단을 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꼈고요. 정책 이방가의 길이 곧 정치의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정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역구의 마을 걷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배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치 불신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유는 정치인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세부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혹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임기 내내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대화의 장은 산업별로 또 지역별로 세대별로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실천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 정책기획관 그리고 제주 경실련 시민운동 그리고 농업법인 창업 경영 등의 경험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과 정책, 정책과 현장을 강력하게 이어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침체 늪에 빠지는 부작용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물가 인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과 정책 장성철이 있겠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오영훈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진 1차 국민참여 경선 결과 제주시 을선거구에 오영훈 후보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경선에 참여했던 부승찬 후보에게 위로를 전하고 선거대책본부에서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경선으로 제주 지역 3개 선거구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추자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한 양식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자 수산기술센터가 문을 열었지만 개점 휴업이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필요도 없는 임차료를 예산에 편성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슈 추적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추자 주민들에게 양식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조성된 추자수산기술센터. 신양항 대합실에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44제곱미터 규모의 시설 임차료로 편성한 예산은 1,800만 원.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으로 어항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는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는 대합실 안에 그런 공간이 있는 줄 모르고 수영업이라든가 다른 공간이 우리가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 저 컨테이너라도 하나를 임차를 해서 그러면 저희가 임시 사업자 운영실로 활용을 하자. 임차료가 필요 없게 되자 도해양수산연구원은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추자수산기술센터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과 도해양수산연구원 산하의 수산종자연구센터 사무운영관리비로도 지출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0년도 올해 예산에도 추자수산기술센터 임차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예산 확정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자율편성권을 주니까 자율편성권 내에서 자기네가 그 편성권 범위 내에서 편성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해당 부서의 권한을 다 준 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는 못하는데 이걸 한번 보죠. 원희룡 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 지사의 공약 사업이 취지는 상실한 채 예산만 새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동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교육청은 이런 요구를 수용해 학교 환경 교육의 대전환을 제안하는 비상선언을 했습니다. 경남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은 전 세계에 큰 감명과 자극을 줬습니다.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이에 영감을 받은 경남의 청소년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손팻말 시위까지 펼치며 절박함을 알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아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받게 해주십시오. 경남교육청이 이런 요구를 받아 학교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제안하는 비상선언을 냈습니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학교 환경교육법 법제화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의 틀과 교육 과정의 변화가 없으면 그 한계는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협업하여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청와대가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도록 하고 6월 5일 환경의 날에는 정부의 각 부처가 환경교육의 정책을 발표하도록 이끄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겠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 오전까지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다소 쌀쌀하다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4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 높아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6도를 가리키고 있고 남부가 5도, 동부가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4도로 예상되고요. 서부는 13도, 북부와 동부는 12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은 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비가 오겠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동네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바닥나 판매를 중단했고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우선 공급되면서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 대형마트에서는 이번 주부터 매일 오후 3시에 1인당 10개까지 선착순으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곧바로 매진되고 있고 언제까지 판매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는 어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초등 돌봄교사와 유치원 방과 후 전담교사의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돌봄교실 아동과 유치원 방과 후 유아들의 안전 대책이 비정규직 교사와 전담사에게 맡겨져 있다며 교육당국은 코로나19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